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뿔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뿔의 부피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기둥의 부피예요. 기둥의 부피를 이용해서 뿔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기둥의 부피와 뿔의 부피 사이의 관계식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증명한 수학자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뿔의 부피 계산 방법을 증명을 하고 찾아내고 증명을 했던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활동해 봅시다를 보면 밑면의 모양이 합동인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과 사각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기 1번을 보죠. 1번에서 보면 그러니까 밑면은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합동이고요. 높이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높이 사각뿔의 높이와 사각기둥의 높이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1번 그림을 본 다음에 2번은 사각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부어요. 채우고 이것을 사각 기둥 모양의 그릇에 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각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부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사각뿔에 가득 채웠던 물을 사각 기둥에 붓는 겁니다. 그럼 과연 사각 기둥에는 얼마나 채울까요? 3번 사각 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이 얼마만큼 찼는지 관찰한다인데 일단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자, 1번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사각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몇 번 부여하는가 실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험을 해보면 3번 부으면 거의 비슷하게 채워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사각뿔의 부피와 사각기둥의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각뿔의 부피 가득 채운 물이 사각기둥에 3번을 부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면 3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부피가 3분의 1이다. 왜냐하면 내부를 가득 채운 물의 양을 부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사각뿔의 부피는 밑면의 모양이 합동인 사각형이고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임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실험을 해서 확인하고 항상 이렇게 되는가를 증명했던 겁니다. 이제 밑면의 모양이 합동인 원. 자, 이제 이번에는 원 기둥과 원 뿔입니다. 밑면의 모양이 합동인 원이고 높이가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과 원기둥 모양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준비해서 먼저 원뿔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거를 원기둥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분의 1만큼만 채워져요. 그러면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3번 부으면 원기둥 모양의 물이 가득 차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밑면의 모양이 합동인 원이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뿔의 부피는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기둥의 부피의 관계, 기둥의 부피와의 관계를 통해서 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볼게요. 다음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뿔의 부피입니다. 첫 번째가 사각뿔, 두 번째가 원뿔입니다.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밑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5 곱하기 4 직사각형입니다. 5 곱하기 4가 돼서 20 제곱센티미터고 높이는 주어졌죠. 6cm로. 그러면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거는 몇 번 써보세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위에 돼서 계산하면 40.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왜냐면 길이를 3번 곱하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뿔을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5cm는 원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똑같죠. 사각뿔이나 원뿔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5파이 곱하기 높이는 보통 주어져요. 이렇게 12. 그래서 곱하기 12 열심히 계산하면 100파이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본인이 먼저 풀이 과정을 써본 다음에 계산해 보세요. 동영상을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뿔의 부피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뿔의 부피. 그럼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인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쓸게요. 자, 부피를 대문자 V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하고요.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높이는 주어졌죠. 5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쓴 다음에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이 돼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반지름이 2cm이고요. 높이가 6cm인 원 뿔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피를 V라고 쓰고요. V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죠. 밑넓이는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높이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계산하면 8 파이가 되겠고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7번을 볼게요. 뿔의 부피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뿔대입니다. 자,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뿔대. 뿔대의 정의를 모르면 앞에 찾으면 되는데요. 뿔대란 뿔이 있는데 밑면과 평행 평면으로 잘랐을 때 뿔이 아닌, 그죠? 뿔이 아닌 입체도형을 뿔대라고 합니다. 뿔대의 부피를 계산해 보죠. 그러면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뿔의 부피 빼기, 그렇죠, 위에 잘라낸 뿔의 부피를 계산해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먼저 여기다가 부피 V라고 쓰게 볼게요. 그럼 전체 뿔, 사각뿔의 부피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하고요. 밑넓이는 10이네요. 10 곱하기 10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높이는 전체 뿔의 높이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1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빼기, 여기 점선으로 만들어진 위에 사각뿔의 부피를 빼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니까 5 곱하기 5구나. 곱하기 높이는 6이 되겠죠? 6.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뿔대는 전체 뿔의 부피 빼기, 그렇죠, 위쪽 작은 뿔의 부피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열심히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350,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이번엔 이제 원뿔대가 되겠네. 원뿔대,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부피 V라고 계산해 주세요. 자, 먼저 전체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반지름의 길이 6cm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됩니다. 높이는 얼마 되겠어요? 4 더하기 4가 되니까 곱하기 8이 됩니다. 전체 뿔의 부피 빼기 위에 점선 반지름이 3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는 4가 되겠죠. 4.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퀄 계산을 열심히 해주면 84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들여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